안녕하세요. 시스쿨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04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봄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왔는가 싶은데 벌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다 졌고 노란 유채꽃이 바닥에 깔려 해사한 웃음을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고 있는 봄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오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주사람 정행길 198페이지 청동기 박물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성자 화백이 자기의 작품을 수장고가 아닌 청동기 박물관, 진주시청 등등 이리저리 옮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았다. 이성자 화백식으로 한다면 눈을 부릅뜨고 왜 이래 났어? 하고 호령을 할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정행길은 시청 공간의 작품들을 보관했던 일이 많이 후회되었다. 청동기 박물관 수장고가 있는데 왜 바로 그쪽으로 보내지 못했을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일이 늘 마음에 걸렸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호하지 못했던 실수를 두고두고 정행길은 후회했다. 이성자 화백은 이런 대리인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2010년 청동기 박물관에 보관 중인 작품 중 유작전에 전시할 그림을 골랐다. 진주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작품 120점을 골라 액자를 제작했다. 2011년 작고 2주기를 마쳐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유작 전시회를 열었다. 진주시의 작품을 준 감사 인사의 뜻이기도 했다. 전시회에 오는 시민들 모두 고맙다는 글을 남기고 갔다.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왔다. 2014년까지는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계속해서 미술관 건립을 촉진하는 사회운동을 했지만 빨리 성사되지는 않았다. 정영식 시장 시절에는 시장만 믿었다. 기정협약식을 했던 본인이었고 보관도 있었다. 혁신도시가 생길 테니 진주로 내려오는 중앙기업체를 통해서 부지를 할애받는 식으로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성자 화백에게 실크 스카프를 직접 들려주시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분, 그분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는데 정영석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시장이 바뀌었다. 보통 전임 시장의 일을 이어나가지 않기에 신임 시장 이창희 시장으로 바뀐 후 난감했다. 이 양반이 무시해버리면 어쩌지? 정행길은 이창희 시장을 자주 만나고 간절하게 말했다. 미술관 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진주시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그럭저럭 2015년이 되었다. 하루는 이성자 건립건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정행길에게 이창희 시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지금 미술관에 대해
한국주택공사 LH하고 협의 중입니다. 부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후보지가 2군데 있으니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라고 했다. 드디어 미술관이 생기는갑다. 정행길은 들뜻이 기뻤다. 신임 회장이 하던 일을 무시하지 않고 애쓰고 이어주는 이창희 시장이 고마웠다. 후보지는 영천강 주변의 옛 진주역 근처 2곳이었다. 2013년 말쯤의 일이다.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장소를 보러 갔다. 첫 진주역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 테니 그걸 고려해서 보라고 했다. 근대 문화유산인 차량 정비 창고 주변에 미술관을 지으면 좋을 거라고 했지만 모두 영천강변 지금의 부지에 찬성했다. 정행길 역시 이곳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늘 이성자 화백이 말했던 강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성자 화백의 진주에는 늘 남강이 흘렀다. 화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변에 넓은 주차장에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정해라. 그 말이 귀에 익어 강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창희 시장을 찾아가서 우리 결론은 혁신도시 옆 영천강이라고 했다. 철도가 좋을 텐데 우리는 영천강 주변이 좋습니다. 2013년 9월쯤 LH와 본격적으로 미술관에 대해 논의하면서 장소를 변경하자고 했다. LH는 우리 군내의 미술관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정행길 측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군내에 짓는 것에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LH 노조 측에서 반대했다. 우리 박물관도 못 지어서 쩔쩔매는데 무슨 이성자 미술관이냐? 미술관을 안에 지을지 바깥에 지을지 LH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나오자 관여하기가 힘들었다. 최종적으로 LH 공원 관리 사무실로 짓고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미술관으로 짓겠다고 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짓는 과정에서 계속 관여를 하게 되면 LH 측에서 짓지 않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딱 하나, 바깥 데크만은 요구했다. 건물 바로 앞이 강이니 데크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거닐고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좋을 것 같았다. LH가 엉거주춤 내부 문제로 미술관이 늦어지자 이창희 시장이 계속해서 요구했다. 당시 LH 건물도 준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술관을 짓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밀고 나갔다. 덕분에 소랑설레 끝에 이성자 미술관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진주시비 4억 원, LH 20억 원을 들여 2014년 12월 31일 드디어 이성자 미술관은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아슬아슬하게 큰아들이 정했던 특약조항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7월 16일 진주 사람 이성자 미술관을 개관했다. 장장 7년 만의 일이었다. 판권 이야기.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았다. 2009년 이회백의 사후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던 지역사회와 맞서가며 기어이 진주의 미술관을 만들어 이성자 화백의 꿈을 이루어낸 정행길은 가끔은 자신이 걸어다니는 이성자라는 무거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성자 화백의 유언장을 정리하면서 공증까지 받은 그 유서의 작품에 대하여 판권은 일무재단을 만들어 내일을 여는 집 아이들을 위해 쓰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는 그 판권이 얼마나 무게를 주는 일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판권을 자신이 관리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자식들을 어릴 때 거두지 못한 한 때문에 이 화백은 내일을 여는 집을 짓고 불행한 아이들을 거두고 있는 정행길에게 크게 감동을 받아 마음을 열어 판권을 주었을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행길은 판권의 무게가 너무 컸었다. 그 판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한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악의적인 평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고, 돈과 관련하여 필히 오해가 생길 것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내일을 여는 집 아이들이야 정부 보조가 있고 또 계속 후원자들이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었다. 판권이 없다고 내일을 여는 집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에 정행길은 마음을 굳혔다. 나와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들들의 것이었을 테다. 이성자 화백의 꿈이 무엇이었던 간에 진주로 세계인들이 이 화백의 그림을 보러 몰려오고 진주에서 크는 꿈나무들이 세계로 도약하는 예술가가 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화백은 너무나 갈망했다는 것을 화백의 아들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소유할 자격이 있는 아들에게 판권을 주는 일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마음먹은 대로 판권을 아들에게 돌려주고야 말았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프랑스에서 약 1년이나 이성자 화백과 함께 살며 간병을 했던 당시 내일을 여는 집 원장 권진영은 계속 일무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는 희망을 말해온 이성자 화백의 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고인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정행길을 만류했다. 그러나 정행길은 아들에게 주기로 결단을 내렸다. 몇 달간을 고민에 빠졌다가 그 일을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느끼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엄마 없는 상실감으로 마음 아프게 자랐을 아들들이 아니었던가. 그 판권이 없다고 내일을 여는 집의 운영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들에게 권리를 되돌려 준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우는 일을 선택했다. 화백의 생일을 기하여 난강물이 흐르는 영천강변에서 연구원들의 강의와 함께 이성자 화백의 그림을 알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3일은 이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진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미술관 개관식 이후 처음으로 일반 시민을 초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텐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우려의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정행길과 100주년 기념사업회 멤버들은 초청 강연회, 작은 음악회, 축하 공연, 사생대회, 영상물 제작 등을 준비했다. 행사는 모든 우려를 뛰어넘어 성공적이었다. 고맙게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 이상으로 많았고 진주문화원 회원 등을 안내한 조순덕 회장과
정행길의 동기 친구들, 부산 동문의 임영옥 회장, 창원의 김용인 회장과 동문들이 와주었고, 특히나 멀리 서울에서 유행강 회장과 재경 동문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달려와 주었다. 그 일을 주선하는 입장의 정행길은 눈물 나도록 고맙고 고마웠다. 그렇게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행사도 성공리에 끝이 났다. 그 모두가 은혜로운 일이었다. 이어서 104주년, 105주년 행사를 치렀다. 그동안 노고가 큰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했다. 첫 번째는 진주포럼 김영기 교수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김영기 교수가 없었다면 이성자 미술관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한순기 진주시 문화관장 전 과장님께 드렸다. 아직도 그 노고를 마음에 담고 표현하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는 정행길. 이성자 화백이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한 오늘의 미술관을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 애쓴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챙기기로 마음먹는 정행길은 정말 가슴이 훈훈한 사람이다. 이성자 화백 제23회 진주시민상을 받다. 진주시는 2001년부터 진주시민의 행사에서 시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선정해 진주시민상을 수여해왔다. 2023년 23회째 맞는 올해 진주시민상 수상자로 고 이성자 화백이 선정됐다. 시민상 후보 추천 공고기간을 거쳐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진주시민상 추진위원회에서 고 이성자 화백을 수상 대상자로 선정해 시장에게 추천했다. 진주시장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 화백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2008년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376점의 미술작품을 진주시에 기증해 문화도시 진주의 위상을 드높인 세계적 여성 추상화가로 평가받고 프랑스 예술 문화공로훈장, KBS 해외 동포상, 한불 문화상을 수상한 진주 출신 화가 이성자는 그렇게 진주를 빛낸 인물임을 진주시민상으로 입증됐다. 이날 이성자의 스토리를 담은 화면이 나올 때 시민들은 새로이 고 이성자 화백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날 정행길은 그날에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사실 때늦은 시민상이 화백님의 위상에 맞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리운 고향의 화답이구나 했습니다. 아드님의 인사 말씀에서 엄마의 탯줄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언제쯤 그 실체가 드러날지 시간이 걸릴 뿐이구나 생각합니다. 화백님께서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은 진주에 작품 기증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나를 도와서 내 미술관을 만들어 줄 거다. 참고 기다려라 하셨던 목소리가 어제런 듯 생생히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모성, 탯줄의 의미 그렇습니다. 제가 법정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행정관료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받기도 하며 투명 인간이었던 자신의 처지가 딱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분들
저에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자 미술관 후원회의 모든 이사님들과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화백의 큰아들이 상을 받았다. 그는 드디어 정행길을 2번, 3번 거론하며 고마움을 정했다. 정행길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을 것이라고 진주와 어머니를 달이 놓아준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전했다. 어머니를 따라 인천에서 진주로, 진주라 천리길을 1년에 2~3차례 매같이 어머니의 친정 진주시 본성동을 오갔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진주 남강 깊고 푸른 물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강 모성의 탯줄은 유장하고 깊은 강물이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조수미의 보리밭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28살 때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던 조수미의 수많은 일화 중 하나입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큰 음반 회사에서 조수미에게 레코드 하나를 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가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회사에서 자신의 레코드를 내준다며 제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환영한다면서 좋아서 수락했겠지만 조수미의 태도는 보통 가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레코드 회사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레코드에 보리밭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밭은 한글로 넣어야 됩니다. 음반 회사에서는 그것은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아리아가 아니고 내 조국 대한민국의 가곡입니다. 조수미 씨의 제안을 듣고 난 레코드사는 이것은 서울에서 파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 파리, 런던, 로마 등에서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세계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보리밭을 넣어가지고 레코드가 성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시지요. 조수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꼭 원하신다면 제의하신 대로 보리밭을 넣도록 합시다. 그런데 조수미는 반드시 한글로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난색을 표했다. 조수미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장님, 영국 항공사에 가면 한글 활자가 있습니다. 조수미 씨는 활자가 없다는 그들에게 활자가 있는 곳까지 알려주며 보리밭을 꼭 넣어야 된다고 말했다.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도 아닌 당당한 한글 보리밭으로 찍혀 나온 음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애국정신인가.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의 부탁은 1개국의 대통령이 레코드사를 방문해서 부탁해도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보리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수미의 보리밭 잘 들어주세요.